유 원장 쓰러 간 날 변호사가 펜을 던지며 내일이면 길바닥이라면 여러분은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동네 법률사무소 상담실입니다. 조용한 방입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만 들립니다. 책상 너머 변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50대쯤 됩니다. 안경을 쓰고 서류를 읽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73살 어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손에 빨간 직인이 찍힌 봉투를 쥐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선생님, 유 원장 쓰러 왔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봉투를 내밉니다. 빨간 직인이 선명합니다. 재개발조합 도장입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받습니다. 뜯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납니다. 서류를 꺼냅니다. 한 장씩 펼칩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자식들이 싸울까 봐요. 미리 정리하려고요.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서류에 눈을 고정한 채 계속 읽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손이 점점 느려집니다. 갑자기 변호사 손이 멈춥니다.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립니다. 불빛에 비춰봅니다. 눈을 가늘게 뜹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두 장을 나란히 놓습니다. 비교합니다. 날짜를 확인합니다. 도장을 확인합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굳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탁 내려놓습니다. 소리가 납니다. 변호사가 어머니를 봅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낮습니다. 이 서류들 언제 작성하셨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글쎄요, 재개발조합에서 온 거예요. 몇 달 전에.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듭니다. 이건요? 이 날짜 기억하세요? 어머니가 서류를 봅니다. 눈을 가늘게 뜹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변호사가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내쉽니다. 어머니, 이 서류에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직접 찍으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가리킵니다. 여기 보세요. 재개발조합 접수 기록이에요. 어머니 명의로 서류가 제출됐어요. 2달 전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조합에 간 적 없는데요. 변호사가 책상을 짚습니다.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그럼 누가 갔을까요? 어머니 대신? 어머니가 입술을 깨뭅니다. 생각합니다.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서류 맨 아래 장을 꺼냅니다. 어머니 앞에 놓습니다. 내일 날짜로 일정이 잡혀 있어요. 여기요.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습니다. 어머니가 서류를 봅니다. 글씨가 작습니다. 하지만 날짜는 보입니다. 내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변호사가 대답합니다. 최종 처리 일정이에요. 이 서류대로 진행되면 어머니 집 명의가 내일 움직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명의가 움직인다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담보 설정이에요. 누군가 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았어요. 그리고 내일 그게 실행됩니다. 어머니가 의자를 붙잡습니다. 손에 힘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섭니다. 펜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책상에 던집니다. 펜이 튕겨나갑니다. 어머니,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납니다. 이 서류대로면 내일 집에서 나가실 수도 있어요. 오늘 밤 막지 못하면 내일은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헐떡입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럴 리 없어요. 내 집인데. 변호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어머니가 동의하신 거예요. 여기 도장, 여기 날짜 다 있어요. 어머니가 봉투를 봅니다. 빨간 직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기가 가져온 봉투입니다. 자기가 믿고 보관하던 봉투입니다. 그 안에 칼이 숨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앉습니다. 어머니를 똑바로 봅니다. 누가 이 서류를 가져갔는지 기억하세요? 어머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씩 떠오릅니다. 몇 달 전 큰아들이 집에 왔던 날, 며느리가 함께 왔던 날, 재개발 이야기를 했던 날. 엄마, 서류 복잡해. 우리가 해줄게. 도장만 찍으면 돼. 금방이야. 그날의 말들이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쉽니다. 어머니,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예요. 내일 아침이 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어머니가 봉투를 꽉 쥡니다. 종이가 구겨집니다. 유언장을 쓰러 왔습니다. 자식들 싸움 막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집부터 날아갈 판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 빨간 직인 봉투 한 장이 왜 자식들을 무릎 꿇게 했는지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유언장 대신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가족 모두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보시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펼칩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멍하니 봅니다. 손은 여전히 봉투를 쥐고 있습니다. 밖에서 시계 소리가 들립니다. 똑딱, 똑딱.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곧 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큰아들 집 거실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식탁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가 큰아들 가족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큰아들 태성, 며느리 지연, 그리고 딸 은주도 왔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습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이번 재개발 지역은 총 300세대 규모로 며느리 지연이 리모컨으로 소리를 키웁니다. 어머니, 들으세요. 우리 동네 나와요. 화면에 익숙한 건물들이 보입니다. 어머니가 20년 넘게 살던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나운서 목소리가 계속됩니다. 평당 분양가는 1,000만 원 선으로 예상되며 태성이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엄마, 대박이네요. 집값 엄청 오를 거예요. 어머니가 밥을 씹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연이 말합니다. 어머니, 조합 가입하셨어요? 아직? 빨리 하셔야 해요. 늦으면 손해예요. 딸 은주가 끼어듭니다. 엄마, 그런 건 천천히 알아보세요. 사기도 많대요. 지연이 은주를 봅니다. 웃지만 눈은 웃지 않습니다. 언니는 멀리 사시니까 모르시죠. 동네 사정을. 은주가 숟가락을 놓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직접 알아봐야지. 태성이 두 사람 사이를 막습니다. 됐어, 됐어. 밥이나 먹자. 어머니는 조용히 반찬을 먹습니다. 김치가 짭니다. 지연이 다시 말합니다. 어머니, 조합 서류 복잡하던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저희가 해드려야죠. 명예 이전이나 그런 것도 다 확인해야 하고요. 어머니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명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남습니다. 태성이 물을 마십니다. 컵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엄마, 도장 어디 있어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봅니다. 왜? 조합 서류 제출할 때 필요하잖아요. 은주가 다시 끼어듭니다. 오빠, 도장은 엄마가 직접 관리하셔야지. 지연이 웃습니다. 언니, 의심 많으시네. 친아들인데 뭐. 의심이 아니라 원칙이지.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어머니가 입을 엽니다.
나 유언장 쓸까봐. 모두가 어머니를 봅니다. 태성이 묻습니다. 갑자기 왜요? 너희 싸울까봐. 재개발되면 돈 생기잖아. 은주가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왜 싸워요? 지연이 거듭니다. 맞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 사이좋게 나눌 거예요. 하지만 지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집니다. 어머니는 그걸 봅니다. 태성이 말합니다. 엄마, 유언장은 나중에 쓰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래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낫지. 지연이 손을 뻗어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하지만 손이 차갑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부엌에서 태성과 지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작게 속삭이지만 어머니 귀에 들립니다. 유언장 쓰시기 전에 서류 받아내야 해. 알아. 내일 엄마 집 가볼게. 어머니는 듣지 못한 척합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하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주가 어머니 옆에 앉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오빠네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가 딸을 봅니다. 은주야. 네. 나 유언장 진짜 써야 할까? 은주가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면요. 근데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입니다. 20년 넘게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쭉 여기 있었습니다. 좁지만 익숙합니다. 벽에 금간곳, 문 삐걱거리는 소리, 싱크대 물 새는 소리. 다 압니다. 어머니는 서랍을 엽니다. 안에 도장이 있습니다. 빨간 주머니에 쌓여 있습니다. 도장을 꺼내봅니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서정숙. 이 도장으로 남편 사망 신고했습니다. 이 도장으로 아이들 학교 서류 썼습니다. 이 도장으로 20년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도장을 다시 넣습니다. 서랍을 닫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유언장을 쓰겠습니다. 아이들 싸우기 전에 정리하겠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재개발 예정지라는 현수막이 보입니다. 바람에 펄럭입니다. 저 현수막이 걸린 뒤로 아들 부부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안부 전화였는데 요즘엔 자꾸 집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불을 끕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언장 상담받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마음이 무거울까요? 유언장은 정리하려는 건데 왜 불안할까요? 다음 날 오전입니다. 재개발 조합 상담 창구입니다. 번호표 기계에서 삑 소리가 납니다.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기다립니다. 손에 빨간 직인 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보낸 안내문입니다. 32번. 어머니가 일어섭니다. 창구로 갑니다.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20대 후반쯤 됩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재개발 관련해서 물어보려고요. 네, 주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주소를 말합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립니다. 딸칵딸칵 소리가 납니다. 화면을 봅니다.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스크롤을 내립니다. 그러다 멈춥니다. 직원이 화면을 다시 봅니다. 눈을 가늘게 뜹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정숙이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어르신. 네. 이 서류 이미 누가 한번 제출했는데요. 어머니의 손이 멈춥니다. 네. 직원이 화면을 가리킵니다. 여기 보세요. 2달 전에 접수 기록이 있어요. 서정숙님 명의로요.
어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여기 온 적 없는데요. 직원이 다시 확인합니다. 그럼 이상한데요. 도장도 찍혀 있고 서명도 있어요. 누가 냈는지 알 수 있어요? 직원이 기록을 봅니다. 대리인 란에 박태성 님이라고 적혀 있네요. 어머니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박태성? 큰아들 이름입니다. 직원이 계속 말합니다. 아드님이신가 봐요. 어르신 대신 제출하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입이 마릅니다. 직원이 묻습니다. 혹시 위임장 쓰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도장은요? 도장 맡기신 적은요? 어머니가 떠올립니다. 며칠 전 태성이 집에 왔던 날, 지연도 함께 왔던 날. 엄마, 서류 좀 봐줘. 금방이야.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급하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어머니는 잘 안 보였습니다. 안경을 찾는 동안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찍어드릴게요. 손 아프시잖아요. 그리고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탁 소리 내며 찍었습니다. 그날이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묻습니다. 그 서류 뭐였어요? 뭘 제출한 거예요? 직원이 화면을 봅니다. 재개발 동의서하고 권리 신고서요. 그리고 직원이 잠깐 멈춥니다. 뭐가 더 있어요? 담보 동의서도 있네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담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재개발 기간 동안 임시 거주비 대출 관련 서류 같은데요. 어머니가 의자를 붙잡습니다. 저는 대출 신청 안 했는데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아드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어르신 명의로요. 어머니는 숨을 고릅니다. 가슴이 뜁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시겠어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출력합니다. 프린터 소리가 납니다. 종이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서류를 받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첫 장을 봅니다. 재개발 동의서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깁니다. 권리 신고서입니다. 역시 도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담보 동의서입니다. 어머니가 글씨를 읽으려 하지만 작습니다. 눈을 가늘게 뜹니다. 금액이 보입니다. 5천만 원. 그리고 날짜가 보입니다. 내일입니다. 어머니가 직원을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직원이 설명합니다. 대출 실행일이에요. 내일 5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신청인한테요. 박태성 님이요. 어머니는 서류를 꽉 쥡니다. 종이가 구겨집니다. 아들이 자기 명의로 돈을 빌렸습니다. 자기 집을 담보로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르신, 이거 혹시 모르고 도장 찍으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직원이 계속 말합니다. 빨리 확인하세요. 내일이면 실행돼요. 그럼 취소 못해요. 어머니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나 법률 상담소에 가보세요. 빨리요. 어머니는 서류를 봉투에 넣습니다. 일어섭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창구를 나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웅성거립니다. 하지만 잘 들리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햇빛이 눈부십니다. 어머니는 벤치에 앉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놓습니다. 빨간 직인이 보입니다. 재개발 조합 도장입니다. 이 봉투 안에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기를 찌를 칼이요. 그리고 그 칼을 쥔 사람은 자기 아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혹시 마음이 서늘해지셨나요? 지금부터 어머니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유언장 쓰러 갔던 어머니는 이제 자기 이름을 지키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찾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번호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둔 곳입니다.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네, 법률 사무실입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오늘 시간 있나요? 오후 2시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시계를 봅니다. 지금 11시입니다. 네, 갈게요. 전화를 끊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일어섭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혹시 또 다른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자기 몰래 서류를 냈는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어머니는 걷기 시작합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하늘이 흐립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법률사무소입니다. 복사기 소리가 들립니다. 위잉, 위잉. 어머니가 상담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변호사 한도윤이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조합에서 받아온 서류들입니다. 변호사가 형광펜으로 줄을 긋습니다. 하나, 둘, 셋. 어머니. 변호사가 고개를 듭니다. 이 서류들 심각합니다. 어머니가 손을 꽉 쥡니다.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가리킵니다. 재개발 동의서는 괜찮아요. 이건 필수니까요. 두 번째 서류를 가리킵니다. 권리신고서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서류를 집어듭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담보동의서요. 어머니가 서류를 봅니다.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이 서류로 어머니 집이 담보로 잡혔어요. 5천만 원 대출이요. 누가 쓴 거예요? 그 돈을요. 신청인이 박태성 씨니까 아드님이 쓰신 거예요. 어머니의 입술이 떨립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이건 조합에서 안 준 서류죠? 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서류를 어머니 앞에 놓습니다. 이건 뭐예요? 금융기관 서류예요. 대출 약정서 사본이에요. 어머니가 서류를 봅니다. 은행 로고가 보입니다.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습니다. 여기 보세요. 실행일이 내일이에요. 그럼요. 내일 5천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상환 조건을 보세요. 변호사가 아래쪽을 가리킵니다. 1년 거치, 일시 상환이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변호사가 쉽게 설명합니다. 1년 동안은 이자만 내요. 그리고 1년 뒤에 원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해요. 5천만 원을요? 네. 어머니가 숨을 들이쉽니다. 못 갚으면요? 변호사가 잠깐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집이 넘어갑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립니다. 변호사가 다른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연대보증인이 어머니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드님이 못 갚으면 어머니가 갚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머니 집으로요. 어머니는 의자에 기댑니다. 힘이 빠집니다. 변호사가 물을 따라줍니다. 어머니가 받아 마십니다. 손이 떨려 물이 흔들립니다. 변호사가 묻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에 도장 찍으신 거 기억나세요? 어머니가 눈을 감습니다. 떠올립니다. 2달 전입니다. 태성이 며느리 지연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엄마, 재개발 서류야. 복잡해서 우리가 정리했어. 종이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금방이야.
어머니는 안경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 아프시잖아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리고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탁, 탁, 탁. 소리가 여러 번 났습니다.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몇 장이야? 몇 장 안 돼요. 조합 서류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뜹니다. 기억나요. 도장 찍었어요. 근데 뭔지 몰랐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봅니다. 어머니가 직접 하지 않은 서류 흔적이 있어요. 도장 각도가 다르고 필적도 달라요. 어머니가 묻습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쉽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어요.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동의한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합니다. 게다가 내일이 실행일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펜을 집어듭니다. 종이를 꺼냅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아드님을 직접 만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물어봐서 뭐해요? 거짓말할 텐데요. 변호사가 웃습니다. 쓸쓸한 웃음입니다. 거짓말하게 만드세요. 사람들 앞에서요. 어머니가 변호사를 봅니다.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증인이 필요해요. 아드님이 어머니를 속였다는 증거요. 어떻게요? 가족을 모으세요. 공개된 장소에서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변호사가 종이에 적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으세요. 재개발 서류 뭐 냈니? 담보는 왜 잡았니? 돈은 어디 썼니? 어머니가 종이를 봅니다. 변호사가 계속 적습니다. 대답을 녹음하세요. 그리고 거짓말하면 그 자리에서 서류를 보여주세요. 그럼요. 아드님은 무너질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이 들통나면요. 어머니가 종이를 받습니다. 질문들이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중요한 날짜입니다. 오늘 밤 안에 막아야 해요. 어머니가 묻습니다. 못 막으면요? 변호사가 대답합니다. 내일이면 내가 갈 데가 없을 수도 있구나. 어머니는 중얼거립니다. 변호사 말이 아닙니다. 자기 말입니다. 변호사가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할 수 있어요. 지금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줍니다. 언제든 전화하세요. 내일 아침까지요. 어머니는 명함을 받습니다. 가방에 넣습니다. 일어섭니다. 변호사도 일어섭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히 가세요. 어머니가 사무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봅니다. 늙었습니다. 주름이 깊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다릅니다. 이제 다릅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섭니다. 문이 열립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습니다. 어머니는 걷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손에 봉투를 꽉 쥐고 있습니다. 빨간직인 봉투요. 이제 이 봉투가 칼이 아닙니다. 방패입니다. 집으로 가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 아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합니다. 왜 거짓말했는지, 왜 자기를 배신했는지요.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별이 하나씩 보입니다. 어머니는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뀝니다. 집을 지키거나 집을 잃거나. 밤 10시입니다. 어머니 집 거실입니다. 벽식에 초침이 똑딱거립니다.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앞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빨간직인 봉투도 놓여 있습니다.
변호사가 적어준 질문들이 적힌 종이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읽습니다. 재개발 서류 뭐 냈니? 담보는 왜 잡았니? 돈은 어디 썼니? 손이 떨립니다. 어머니는 종이를 내려놓습니다. 일어섭니다. 거실을 천천히 걷습니다. 벽을 봅니다.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태성이 초등학생일 때, 은주가 유치원생일 때입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만집니다. 먼지가 묻어납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졌을까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맞은편 아파트 불빛이 보입니다. 누군가의 집입니다. 누군가의 삶입니다. 어머니도 여기서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혼자 버텼습니다. 남편 죽고 나서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집이 있어서 버텼습니다. 작지만 내 집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위험합니다. 어머니는 일어섭니다. 안방으로 갑니다. 서랍을 엽니다. 도장이 들어 있습니다. 빨간 주머니에 쌓여 있습니다. 꺼내봅니다. 서정숙. 자기 이름입니다. 이 도장으로 얼마나 많은 걸 했을까요? 은행, 관공서, 병원. 평생 이 도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허락도 없이요. 어머니는 도장을 꽉 쥡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거실로 돌아옵니다. 다시 식탁에 앉습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태성 번호를 누릅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왜 거짓말했냐고 물을까요? 왜 엄마를 속였냐고 따질까요?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변호사 말이 맞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전화번호를 바꿉니다. 딸 은주 번호입니다.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엄마, 딸 목소리입니다. 은주야. 왜요? 이 시간에 전화하시니까 놀랐잖아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일 시간 있니? 내일이요? 글쎄요, 왜요? 오빠랑 같이 만나자. 유언장 이야기 해야 해. 전화 너머가 조용합니다. 은주가 묻습니다. 갑자기요? 무슨 일 있어요? 응. 중요한 일이야. 꼭 와야 돼. 알았어요. 몇 시예요? 아침 10시. 동네 카페에서 만나자. 오빠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할게. 알았어요. 내일 봐요. 전화를 끊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고릅니다. 다시 태성 번호를 누릅니다. 이번엔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엄마. 태성 목소리입니다. 태성아.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내일 시간 있니? 내일이요? 갑자기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유언장 쓰려고. 너랑 은주랑 같이 이야기하자. 전화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립니다. 태성이 묻습니다. 급하게 왜요? 미루면 또 미루게 돼. 내일 아침 10시 동네 카페로 와. 지연이도요? 어머니가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응, 같이 와. 알겠어요. 내일 봐요. 전화를 끊습니다. 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일어섭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물을 마십니다. 목이 마릅니다. 컵을 씻습니다. 물소리가 들립니다. 거울을 봅니다. 자기 얼굴이 보입니다. 피곤해 보입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로 돌아옵니다.
서류들을 정리합니다. 봉투에 넣습니다. 빨간직인 봉투예요. 변호사가 적어준 질문 종이를 접습니다. 가방에 넣습니다. 내일 가져가야 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눕습니다. 불을 끄지 않습니다. 켜둡니다. 천장을 봅니다. 금이 가 있습니다. 오래된 집입니다. 하지만 내 집입니다.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없습니다. 아들 집으로 갈까요? 아들이 받아줄까요? 자기를 속인 아들이요. 딸 집으로 갈까요? 딸은 좁은 집에 삽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노숙자가 될까요? 길바닥에 앉을까요? 어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흐르게 둡니다. 울지 않습니다. 소리내지 않습니다. 그냥 눈물만 흐릅니다. 한참 후 어머니는 눈을 뜹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일어섭니다. 안방으로 갑니다. 옷장을 엽니다. 내일 입을 옷을 꺼냅니다. 깨끗한 옷입니다. 다림질한 블라우스입니다. 침대 옆에 놓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일 내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감정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사실로 싸우겠습니다. 서류로, 기록으로, 증인으로요. 어머니는 침대에 눕습니다. 이불을 덮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벽시계 소리가 들립니다. 똑딱, 똑딱. 시간이 흐릅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5천만 원이 나가는 날입니다. 집을 잃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아니면 집을 지키는 날입니다. 어머니는 눈을 뜹니다. 천장을 봅니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입니다. 동네 카페입니다. 문 열리는 종소리가 딸랑거립니다. 어머니가 먼저 와 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앞에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습니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가방이 옆에 있습니다. 빨간직인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딸 은주가 들어옵니다. 엄마. 은주가 다가옵니다. 앉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어머니가 웃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은주가 어머니를 봅니다. 얼굴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은주가 커피를 주문하러 갑니다. 카운터로 걸어갑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평범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은주가 돌아옵니다. 앉습니다. 오빠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문이 다시 열립니다. 태성과 지연이 들어옵니다. 태성이 주위를 둘러봅니다.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손을 흔듭니다. 다가옵니다. 지연이 따라옵니다. 엄마. 태성이 앉습니다. 지연도 앉습니다. 갑자기 왜 부르셨어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유 원장 이야기하려고. 지연이 웃습니다. 어머니, 아직 건강하신데 벌써요? 어머니가 지연을 봅니다.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태성이 커피를 주문하러 갑니다. 지연도 따라갑니다. 은주가 어머니에게 작게 말합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태성과 지연이 돌아옵니다. 앉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엽니다. 유 원장 쓰기 전에 물어볼 게 있어. 모두가 어머니를 봅니다. 어머니가 가방을 엽니다. 봉투를 꺼냅니다. 빨간 직인이 찍힌 봉투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굳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집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재개발 서류 뭐 냈니? 태성이 대답합니다. 조합 동의서요. 엄마 대신 제출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만?
태성이 지연을 봅니다. 지연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필요한 서류 다 냈어요. 어머니가 봉투를 엽니다. 서류를 꺼냅니다. 조합에서 받은 서류입니다. 담보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칩니다. 이것도 냈니? 태성이 서류를 봅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그게 엄마. 어머니가 기다립니다. 태성이 말합니다. 임시 거주비 대출이에요. 재개발 기간 동안 필요해서요. 은주가 서류를 집어듭니다. 오빠, 이거 담보동의서잖아. 엄마 집으로요? 지연이 말합니다. 언니, 그게 절차예요. 모두 그렇게 해요. 은주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임시 거주비는 조합에서 나오는 거야. 개인이 대출받는 거 아니야. 지연의 얼굴이 굳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묻습니다. 돈은 어디 썼니? 태성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지연이 대신 대답합니다. 사업 자금이에요.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어머니가 지연을 봅니다. 내 허락 받았니? 지연이 말을 멈춥니다. 어머니가 계속 묻습니다. 내 도장 언제 가져갔니? 태성이 고개를 듭니다. 엄마, 그건 언제냐고 물었어. 태성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2달 전이요. 그때 뭐라고 했니? 조합 서류라고요. 어머니가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은행 대출 약정서입니다. 이것도 조합 서류니? 태성이 서류를 봅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은주가 서류를 가져갑니다. 읽습니다. 눈이 커집니다. 오빠, 이거 5천만 원이야. 엄마 집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렸어? 태성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연이 말합니다. 사업 때문이에요. 곧 갚을 거예요. 은주가 묻습니다. 언제 갚을 건데? 지연이 대답합니다. 재개발 끝나면요. 은주가 서류를 가리킵니다. 여기 보면 1년 뒤잖아. 재개발은 3년 걸려. 어떻게 갚아? 지연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합니다. 못 갚으면 내 집이 넘어가는 거지. 태성이 고개를 듭니다. 엄마, 그럴 일 없어요. 제가 꼭 갚을게요. 어머니가 묻습니다. 뭘로? 빚진 상태로 어떻게? 태성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다시 묻습니다. 그날 너희가 가져간 서류 대체 뭐였니? 지연이 말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지연을 봅니다. 나를 위해서? 내 허락도 없이? 지연이 입을 다뭅니다. 어머니가 태성을 봅니다. 태성아, 엄마한테 거짓말했니? 태성이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가 기다립니다. 태성이 작게 말합니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묻습니다. 왜? 태성이 대답합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요. 회사가 망했어요. 어머니가 듣습니다. 태성이 계속 말합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 메일 와요.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끝이에요. 지연이 태성 팔을 잡습니다. 태성이 말합니다. 내일만 넘기면 돼요. 내일만요. 어머니가 묻습니다. 내일이 뭔데? 태성이 입을 다뭅니다. 말이 나온 걸 후회합니다. 어머니가 다시 묻습니다. 내일이 뭐냐고. 지연이 대신 대답합니다. 대출 실행일이에요. 은주가 소리칩니다. 내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어머니가 서류를 봅니다.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실행일 전날입니다. 어머니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까부터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멈춥니다. 저장합니다. 태성이 묻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증거야. 태성의 얼굴이 굳습니다. 어머니가 일어섭니다.
내일 아침 9시 은행 앞으로 나와. 다 같이. 태성이 묻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막아야지. 내 집 지켜야지. 지연이 말합니다.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내일이면 실행돼요. 어머니가 지연을 봅니다. 그래서 막는 거야. 오늘 밤까지. 어머니가 가방을 듭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은주가 따라 나갑니다. 태성과 지연이 자리에 남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지연이 속삭입니다. 어떻게? 내일이면 끝인데. 태성이 대답합니다. 모르겠어. 엄마가 알아버렸어. 밖에서 어머니와 은주가 걷고 있습니다. 은주가 묻습니다. 엄마, 진짜 막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막아야지. 안 그러면 집 잃어. 은주가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어머니가 웃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이 걷습니다. 은행 방향으로 향합니다. 내일 아침 모든 게 결정됩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입니다. 은행 앞입니다.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가 먼저 와 있습니다. 은주가 옆에 서 있습니다. 변호사 한도윤도 함께 있습니다. 어머니 손에 빨간 직인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은주가 시계를 봅니다. 9시예요. 오빠 안 오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올 거야. 변호사가 말합니다. 실행 시간이 9시 30분이에요. 그 전에 막아야 해요. 멀리서 사람이 보입니다. 태성입니다. 지연도 함께 있습니다. 천천히 다가옵니다.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태성이 어머니 앞에 섭니다. 엄마. 어머니가 은행 문을 가리킵니다. 들어가자. 5명이 은행 안으로 들어갑니다. 상담 창구로 갑니다.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서정숙님 대출건으로 왔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합니다. 네, 오늘 실행 예정이시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중단하려고 합니다. 직원이 놀랍니다. 중단이요? 30분 후면 실행되는데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밉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봅니다. 어머니를 봅니다. 본인 맞으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직원이 묻습니다. 대출 신청하신 거 맞으시죠?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신청 안 했어요. 직원이 당황합니다. 그럼 이 서류는요?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변호사가 말합니다. 대리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직원이 태성을 봅니다. 신청인이 박태성 씨인데요. 태성이 고개를 숙입니다. 지연이 말합니다. 잠깐만요. 어머니가 동의하셨어요. 우리 다 봤어요. 변호사가 묻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지연이 말을 멈춥니다. 변호사가 어머니를 봅니다. 어머니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직원을 봅니다. 저는 이 대출 동의한 적 없어요. 제 도장을 누가 가져가서 찍었어요. 직원이 난처해합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변호사가 말합니다. 그 전에 대출부터 막아주세요. 실행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직원이 상사를 부릅니다. 과장이 나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변호사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과장이 서류를 봅니다. 과장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정말 동의 안 하셨어요? 네. 과장이 태성을 봅니다. 신청인분 설명해 주시죠. 태성이 입을 엽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연이 대신 말합니다. 어머니가 동의하셨어요. 우리 앞에서 도장 찍으셨어요. 어머니가 가방을 엽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어제 카페에서 녹음한 거입니다. 태성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엄마한테 거짓말했니? 죄송해요. 왜? 빚이 너무 많았어요. 녹음이 계속됩니다. 과장이 듣습니다. 직원도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태성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녹음이 끝납니다. 과장이 태성을 봅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태성이 고개를 숙입니다. 과장이 직원에게 말합니다. 대출 중단하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립니다. 중단 처리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쉽니다. 긴 숨입니다. 과장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태성을 봅니다. 태성이 무릎을 꿇습니다. 은행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제발. 경찰은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수군거립니다. 지연도 따라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는 두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은주가 어머니 팔을 잡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조용히 말합니다. 일어나. 태성이 고개를 듭니다. 엄마. 일어나라고. 태성이 일어섭니다. 지연도 일어섭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집 지켰어. 이제 됐어. 태성이 묻습니다. 신고 안 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그건 생각해 볼게. 변호사가 말합니다. 어머니, 밖으로 나가시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은행을 나옵니다. 은주와 변호사가 따라 나옵니다. 태성과 지연이 뒤에 섭니다. 밖은 햇빛이 밝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을 봅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가 웃습니다. 고마워요. 은주가 어머니를 안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어머니가 딸을 토닥입니다. 태성이 다가옵니다. 엄마. 어머니가 돌아봅니다. 태성이 말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변명 안 할게요. 어머니가 태성을 봅니다. 너 빚 얼마야? 7천만 원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어떻게 갚을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 집은 안 건드릴게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당연하지. 다시는 내 이름 쓰지 마. 태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연이 말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지연을 봅니다. 너희 집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 나는 이제 모르겠어. 지연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가 돌아섭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은주가 따라갑니다. 변호사도 따라갑니다. 태성과 지연이 그 자리에 섭니다. 태성이 주저앉습니다. 계단에 앉습니다. 지연이 옆에 앉습니다. 어떻게? 태성이 대답합니다. 모르겠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걷고 있습니다. 은주와 나란히 걷습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제 사무실로 가시죠. 유언장 다시 써야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번엔 제대로 쓸게요. 세 사람이 걷습니다. 아침 거리는 붐빕니다. 어머니는 빨간직인 봉투를 봅니다.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 봉투가 집을 지켰습니다. 이 봉투가 진실을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가방에 넣습니다. 이제 유언장을 쓸 차례입니다. 진짜 유언장을요. 일주일 후입니다. 법률사무소입니다. 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 유언장이 놓여 있습니다. 새로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유언장을 집어듭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재산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예금 조금, 그리고 분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릅니다. 단순히 누구에게 얼마가 아닙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본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속권은 즉시 박탈된다. 재산 처분 시 반드시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한다. 본 유언장은 공증되었으며 집행자는 변호사 한도윤으로 지정한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내려놓습니다. 변호사가 묻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변호사가 웃습니다. 잘 쓰셨어요. 이렇게 해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펜을 듭니다. 마지막 장에 서명합니다. 서정숙. 또박또박 씁니다. 도장을 꺼냅니다. 빨간 주머니에서 꺼냅니다. 유언장에 찍습니다. 탁! 도장 자국이 선명합니다. 변호사가 증인란에 서명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정리됐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봉투에 넣습니다. 봉합니다. 어머니에게 건넵니다. 보관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봉투를 받습니다. 가방에 넣습니다. 변호사가 묻습니다. 아드님은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빚 정리하고 있대요. 시간 걸리겠죠. 연락은 하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가끔, 자주는 안 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미워하진 않아요. 그냥 거리를 두는 거예요. 변호사가 묻습니다. 힘드시죠? 어머니가 창밖을 봅니다. 힘들죠. 내 자식인데요. 근데 어쩌겠어요. 나를 지켜야죠. 변호사가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어머니가 웃습니다. 나는 죽으려고 유언장을 쓴 게 아니야. 변호사가 묻습니다. 그럼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살려고 쓴 거야. 내 이름으로 끝까지 살려고요. 변호사가 웃습니다. 그 마음 잊지 마세요. 어머니가 일어섭니다. 변호사도 일어섭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고마워요. 어머니가 사무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합니다. 어머니는 걷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꺼내봅니다. 은주입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유언장 다 쓰셨어요? 응. 방금 끝났어. 수고하셨어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어머니가 웃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제가 집으로 갈게요. 반찬 만들어 놓으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습니다. 어머니는 버스를 탑니다. 창가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거리가 지나갑니다. 건물이 지나갑니다. 재개발 현수막이 보입니다. 아직 걸려 있습니다. 어머니는 현수막을 봅니다. 저 현수막 때문에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가족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착하게만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확인합니다. 질문합니다. 지킵니다. 버스가 집 앞에 섭니다. 어머니가 내립니다. 아파트로 걷습니다. 20년 넘게 산 집입니다. 작지만 내 집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입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내 집 냄새입니다. 어머니는 신발을 벗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거실로 갑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유언장이 든 봉투를 꺼냅니다. 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이제 지켜졌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서랍에 넣습니다.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갑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은주가 올 겁니다. 함께 밥 먹을 겁니다. 어머니는 냉장고를 엽니다. 재료를 꺼냅니다.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은주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듭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어머니가 문을 엽니다. 은주가 서 있습니다. 엄마, 어서 와. 은주가 들어옵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무슨 냄새예요? 된장찌개예요? 응, 내가 좋아하잖아. 고마워요. 두 사람이 식탁에 앉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은주가 묻습니다. 오빠 요즘 어때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글쎄, 연락 별로 안 해. 걱정되시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근데 어쩌겠어. 거리 두는 거지. 은주가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도 지켜야죠. 어머니가 웃습니다. 그래, 나도 지켜야지.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은주가 돕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섭니다. 그릇을 씻습니다. 은주가 말합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자주 와. 네.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은주가 가방을 챙깁니다. 저 갈게요. 조심히 가. 은주가 어머니를 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가 딸을 토닥입니다. 나도. 은주가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어머니는 혼자 남습니다. 거실로 갑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집니다. 하늘이 붉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유언장을 썼습니다.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시작입니다. 어머니는 일어섭니다. 서랍을 엽니다. 유언장 봉투를 꺼냅니다. 봅니다. 그리고 다시 넣습니다. 이제 안심입니다. 어머니는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시원합니다. 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차가 지나갑니다.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흐르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때문에 내 이름을 내주고 있진 않나요? 바람이 대답합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어머니는 창문을 닫습니다. 불을 끕니다. 침대로 갑니다. 눕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깊은 잠이 옵니다. 편안한 잠이 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어머니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살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요.